안녕하십니까. 박헌탁TV 2020년 9월 15일 이슈 방담 190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마르크스주의 혁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중국과 특정 유대인 세력이 그 배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CIA 관료 샘 페디스라는 사람이 이것은 폭동이 아니라 반란, 인서렉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폭도들의 목표는 미국을 제거하고 마르크스주의 국가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중국이 배후 세력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표방하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민주당과 특정 유대인 세력이 우편 투표 조작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국영 매체 환구시보가 미국과 전쟁 준비를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미국은 과거의 미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유학생활을 하던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의 초강대국 미국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마르크스주의 혁명, 마르크시스트 레볼루션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방송 원고를 준비하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CIA에서 비밀 공작을 해온 전직 CIA 관료가 지금 미국에서 마르크스주의 혁명이 발생했다는 글을 썼습니다. 최근 중국이 미국에게 세계 평화의 파괴자라고 맹비난을 퍼부었고 중국의 국영매체 환구시보는 중국이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중국이 내부적으로 마르크스주의 혁명이 진행 중인 미국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시진핑의 중국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르크스주의 혁명의 원인과 배경이라고 하는 강력한 심정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남아시아에서 수십 년 동안 비밀 공작을 전담해온 전직 CIA 관료가 만일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폭력 사태가 폭발할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바이든이 이겨도 폭력 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볼버 뉴스라고 하는 매체의 특집에서 전직 CIA 관료 샘 페디스가 최근에 언론이 가장 평화롭다고 표현한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폭동은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반란, 인서렉션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디스는 폭도들이 단지 조직이 없는 불한당이 아니라 수년에 걸친 준비, 조직, 자금 그리고 조지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 같은 전위 조직의 방대한 네트워크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조지 소로스는 유태인입니다. 페디스는 폭도들이 공개적으로 우리가 아는 미국을 제거하고 마르크스주의 국가로 대체하는 것이 그들이 목표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미국에서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이 전직 CIA 관료는 만일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또 다른 폭력의 파도가 들이닥칠 것이고 바이든이 이겨도 이 혁명가들은 그의 행정부의 완벽한 장악을 위해서 폭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개월에 걸친 폭력 사태가 11월 대선으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이라고 그가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면 폭도들이 즉각 그의 승리가 무효라고 정당성 없는 선언을 해버릴 것이고 폭력의 수준이 치솟을 것이라고 그가 썼습니다. 만일 바이든이 이기면 미국을 발길발길 찢어버리고 있는 이 폭도들이 그를 허수아비로 여길 것이고 마르크스주의 혁명에 가속도를 붙일 것이라고 이 전직 CIA 관료가 말했습니다. 만일 바이든이 그들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포틀랜드 시장 테드 윌러가 겪은 것과 같은 똑같은 봉변을 당할 것입니다. 테드는 자신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갇혀서 안티파에게 인격 말살 같은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고 혁명은 선거에 관심이 없다고 페디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친바이든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은 이달 초에 선거 당일에는 트럼프가 큰 표차로 랜드슬라이드 빅토리를 하겠지만 우편 투표 결과가 나오면 바이든이 넉넉하게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민주당이 우편투표 조작을 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어쩌다 미국이 이렇게 되었는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 이놈도 유태인입니다. 마크 주커버그는 미국인이 선거 결과가 확정되려면 11월 3일 이후에 수주가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익숙해져야 하고, 그리고 시민의 동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커버그, 이 유태인 주커버그의 부인이 중국 여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것을 트럼프가 승리하면 민주당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명백한 의도로 간주합니다. 한편 트위터는 선거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승리를 주장하는 트윗을 모조리 삭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선거 결과 발표 지연에 대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반발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우편투표 조작을 차단하려면 한국에서 벌어진 4.15 부정선거를 미국 사회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마침내 미 국무성과 국가안전보장위원회 NSC가 4.15 부정선거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마르크스주의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밖에서는 중국 군부가 미국을 살인마라고 비난하고 있고 중국의 관영 매체는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마르크스주의 혁명의 배후일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대목입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레닌주의를 표방하고 미국의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전파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미국의 선전포고에 다름 아닌 언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성이 지난 일요일 느닷없이 미국을 세계 평화의 파괴자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달 초 미 국방성이 내놓은 앞으로 10년 동안 현재 200여 개로 추정되는 중국 핵무기 저장고가 최소 2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중국 국방성 대변인 우 퀴안은 수년에 걸친 증거는 미국이 지역 불안을 조장하고 국제 질서를 위반하고 세계 평화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그가 미국이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정권 교체를 통해 불안정을 야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키아는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80만 명을 죽였고 100만 명의 난민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중국의 정상적인 국방과 군사력 건설에 대해서 엉터리 코멘트를 내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중국의 국방과 군사력 건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관찰하고 엉터리 진술을 중단하고 건강한 양자간 군사관계의 발전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한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하루 후 중국의 고위외교관 왕 이가 워싱턴이 남중국해에서 가장 큰 군사화의 드라이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영매체 환구시보가 전쟁 준비를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중국 인민은 전쟁을 원치 않지만 우리는 중국에 대적하라는 미국의 조장 때문에 이웃 몇몇 나라들과 영토 분쟁을 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미국의 지원으로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들은 중국이 미국의 전략적 압력에 눌려서 겁을 집어먹었고 그들과 군사적 갈등을 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불장난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대만 문제까지 개입하면 중국 본토가 전쟁터가 될 위험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했다. 따라서 중국 사회는 우리의 핵심적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중국의 포괄적인 국력이 모든 종류의 도발을 차단할 수 있는 전략적 억제력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중국은 어떠한 전쟁도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국력과 도덕성에 기초를 둔 전쟁 능력이어야 한다. 중국은 그들이 미국에서 조장하고 있는 마르크스주의 혁명이 성공할 것이고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 선거 우편투표 조작도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성과 국가안전위원회 NSC가 한국 4.15 부정선거 실태를 브리핑 받았습니다. 미국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알 수 없으나 중국이 미국에서 시도하고 있는 마르크스주의 혁명과 우편투표 조작은 실패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원과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